자, 이제 이번에는 그 역행렬과 연립 방식이라는 단원 이름을 보면 역행렬과 연립 방식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연립 방식이라는 얘기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텐데 이게 연립 방식의 해를 구하는데 행렬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 중에서도 이제 역행렬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행렬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게 이 연립 방식을 갖다 푸는 것을 연구하다가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연립 방식을 푸는데 응용을 하는데 고등학교 지금 과정에서 우리가 연립 방식 풀잖아요. 푸는데 응용하는 것은 일단은 1차 방식이에요. 1차 방식에만 써. 우리가 왜 중학교 때도 연립 방식 풀면 뭐 x제곱도 나오고 y제곱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단 1차 방식에서만 쓴다. 그 다음에 변수는 2개만 나와. 일반 2개. 꼭 변수가 2개가 아니라 뭐 3개, 4개, 5개 다 원래 되는 건데 그 변수의 개수를 혹시 기억나서 중학교 때 뭐라고 했는지? 1이라 그랬는데 1. 변수가 몇 개냐? 그래서 x하고 y 2개가 나오면 2원. 또 x도 1차, y도 1차면 1차. 그래서 2원 1차 연립 방식만 풉니다. 지금 여기 행렬, 우리가 역행렬과 연립 방식 이 단원에서는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2원 1차 연립 방식만 가지고 본다. 그 다음에 역행렬이 여기서 왜 필요할까? 아까 역행렬의 성질, 이 바로 앞 시간에 우리 공부했는데, 역행렬은 뭐 때문에 필요한가 하면요. 개수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했죠. 그죠? 개수. 그러니까 뭐, 3x가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양분을 3으로 나눠야 되는데, 행렬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대신 우리가 어떤 그 뭔가 개수를 없애는 것 대신에 그 행렬의 역행렬로 판다. 이런 행렬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 역행렬 연립 방식의 출제는 사실 이제 앞에 이론은 그렇게 가지만, 그 앞에 기본 이론보다는 그걸 활용한 것 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연립 방식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제일 많이 보는 문제가 역행렬 연립 방식 문제에서요. 이 문제에서는 x는 0, y는 0, 2회의 해를 갖도록, x는 0, y는 0, 2회의 해를 갖도록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 자체를 잘 이해하면 행렬은 말 그대로 이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행렬은 연립 방식을 행렬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렬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그 행렬로 표현되는 연립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를 표현한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어떨 때는 중학교 때 공부했던 두 직선 사이의 관계. 두 직선 사이의 관계 중학교 때 공부했을 텐데 평행하면 안 만나는 거고, 그죠? 한점에서만 만날 수도 있고 또 일치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 그거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보느냐. 우선은 연립 방식을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앞에 그 행렬의 연산에서 첫 시간 마지막에 행렬의 곱셈을 공부했어요. 제가 곱셈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행렬의 곱셈은 그냥 곱할 줄 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숙달을 해야 되고, 곱셈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야 일일이 곱하지 않고도,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도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행렬과 연립 방식 많은 문제들이 까다롭게 보이는 거야. 사실은 까다로운 게 아닌데, 표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맨 처음에 나오는 기본 개념을, 단순하게, 이렇게 곱하니까 이게 되는 수밖에 없고, 이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잘 봐둬야 돼요. 한번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연립 방식, 2원 1차 연립 방식의 모델을 보면, 3x 플러스 2y는 5가 된다. 그 다음 x 마이너스 y는 2다. 이렇게 해서 이런 연립 방식 같은 게 있죠.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 앞에 기호는 and란 뜻이에요. 연립에 쓰는 것은 이것도 만족하고 and 이것도 만족하는 그런 해를 구한다. 우리가 연립 방식을 푼다는 것은 이거를 만족하는 변수값, x값하고 y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x값. 근데 이거 이제 여러분 그 중학교 때도 푼 기억이 나겠지만 소위 이게 이렇게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푼다 그러면은 무슨 가간법, 가가 더한다는 거죠. 이게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더하거나 빼기 전에 양분의 뭘 곱한다든가 이런 걸 했을 거예요. 가간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입법, 대입법. 여기서 y는 x로 표현한 다음에 그걸 여기 대입해서 푼다든지 또는 등치법. 둘 다 y는 얼마 그러면 두 개 y 값을 같이 넣는다. y를 두 개 같이 넣는다. 그래서 등치, 값이 같다. 등치법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요. 그렇게 해서 연립 방식을 이제 풀어서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는 거. 우리가 이걸 갖다 연립 방식 푼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x과 y 값은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x, y 값입니다. 알겠죠? 그때 우리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연립 방식을 갖다 이렇게 풀어왔는데요. 이걸 행렬로 표현하는 거. 행렬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윗줄을 보세요. 윗줄은 3x하고 2y를 더한 것이 5란 얘기고요. 이거는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더한 거야. x에서 y를 뺐다고 생각하지 말고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더해서 2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3x라는 건 3 곱하기 x고 2y는 2 곱하기 y, x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곱하기 y야. 그러니까 두 개씩 곱해갖고 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 행렬로 표현하다 보면 이걸 어때? 왜 이게 행렬이 나왔겠어요? x, y는 맨날 똑같은데 바뀌는 건 계수만 바뀌죠. 이런 숫자. 그러니까 이제 옛날 수학자들이 한 뭐 150년 전에 이런 연립방식의 풀이 있을 때 어차피 여기는 x를 쓰고 여기 y 쓰니까 자기들끼리 그랬을 거 아니야. 그냥 이게 밖에 3, 2, 5 이렇게만 쓰고 그 다음 이런 경우는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해서 계산들을 했겠죠. 어차피 x, y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틀 자체가 앞에가 몇 x, 몇 y가 나오고 바뀌어봤자 계수만 바뀌니까 여기 계수 3이 1,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우변에 5하고 2가 보이면 5하고 2를 멀리 떨어져서 구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5, 2 이렇게 썼을 거라고. 이런 형태로 이제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묘한 게 발견된 거야. 지금 이게 3, 2, 1 마이너스라는 게 이 연립방식에서 계수죠, 계수. 그렇죠? 이 계수를 이렇게 순서로 놓고 괄호를 닫아. 그 다음에 여기에 x하고 y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x하고 y를 써. 되겠죠? 그러면 행렬과 행렬을 곱한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행렬의 곱셈에서 공부했지만 행렬의 곱셈은 앞에 거 행하고 뒤에 거 열을 곱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곱하면 3x, 이렇게 곱하면 2y 더한 거. 그거를 여기에 쓰게 돼 있죠. 일행과 일열 곱했을 때 일행과 일열을 곱했을 때 일행, 일열의 교차점에다 결과를 쓰는데 여기 오는 게 바로 3x 플러스 2y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x 마이너스 y 더하니까 이게 x 마이너스 y가 오고. 근데 연립방식 보면 3x 플러스 2y 이게 5라 그랬죠? 또 x 마이너스 y가 2라 그랬으니까 이게 2라 있으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여기에 오는 것은 5와 같고 여기 나온 것은 2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립방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곱셈 하지 말고 이게 그냥 계수야. 윗줄 봐, 윗줄. x계수 3, 2. 그럼 윗줄에도 3, 2. 그 다음에 이게 1하고 마이너스 1. 여기도 1하고 마이너스 1. 다만 여기 변수가 x하고 y인데 x, y를 갖다가 이렇게 열로 쓰는 거예요. x, y. 그 다음 우변에 나오는 5하고 2는 우변에 있는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죠. 실제로 우리가 이걸 곱셈해 보니까 이렇게 곱하면 3x, 2y 더한 거는 5. 또 이렇게 곱하니까 x 마이너스 y는 2.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건 마찬가지야. 왜냐? 이 행렬하고 이 행렬이 같다는 것은 이렇게 곱한 것은 5가 되고 엔드. 이렇게 곱한 거 x 마이너스 y는 2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행렬을 보니까 어때요? 그대로 순서대로 베끼면 되겠죠. 자 보세요. 윗줄에 있는 것은 윗줄에 그대로, 아랫줄에 있는 것은 아랫줄에 그대로 계수를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계수 행렬이라고 그래요. 교과서에서는 쓰지 않지만 이게 영어 coefficient matrix에서 계수를 갖다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다. 계수 행렬이다. 그리고 여기 변수, 여기 x, y, xy는 마치 단위처럼 붙어 있는 거야, 뒤에. 그건 이렇게 열로 쓴다. 우변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건 위에 쓰고, 밑에 있는 건 밑에 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게 주어진 거나 이게 주어진 거나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연립방식 푼다는 게 뭘 구한다 했어요? 연립방식 푼다는 게 x, y 값을 구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를 구한다는 건 뭘 구하는 거냐? 바로 이걸 구하는 거야. 이 x, y. 만약 x하고 y를 구해서 여기 나온 숫자가 네모가 되고 이게 세모가 되면 우리가 이 행렬과 이 행렬이 같다는 것은 x는 네모고 y는 세모다. 그러면 해가 나오는 거지. x는 얼마고 y는 얼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관계식으로부터 이걸 구하려면, 얘를 구하려면 얘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행렬에다 이 행렬을 곱해서 이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 연립방식 해를 구한다면 이걸 구하는 거죠. x가 얼마, y가 얼마. 이걸 구하려다 보니까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아까 행렬은 나눗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구하고 싶은데 이 앞에 계수 행렬이 붙어 있다. 이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연립방식 해 x, y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계수 행렬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 계수 행렬을 없애려면은 바로 이 앞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행렬에 무슨 행렬을? 역행렬을 곱해. 역행렬을 왼쪽에 곱했으면 우변도 왼쪽에 곱해준다. 알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행렬에다가 이 행렬에 역행렬을 곱하니까 단행렬이 돼서 없어져서 여기에는 x, y는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 5하고 2라는 우변에 원래 행렬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는 뭐야? 이 행렬에 곱했던 거 똑같은 이 행렬에 역행렬을 곱해주니까 여기에 3하고 2하고 1 마이너스의 역행렬을 곱해준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역행렬 구하는 공식도 알아야 되겠지. 아까 역행 구하는 공식 D분의 1 기억나세요?
D분의 1 하면 1 곱한 것을 뺀 거, D를 구해서 D분의 1. 이 두 개는 어떻게 해준다 했죠? 순서를 바꿔주고. 이 두 개는 각각 부호를 바꿔. 그거하고 5하고 2라는 행렬을 곱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떤 답이 나올 거야. 그 답이 나오면 X는 얼마고 Y는 얼마다 해서 연립방식을 푼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역행렬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방금 이 연립방식을 2원 1차 연립방식을 행렬로 표현하는 것을 일반화시키면 이런 얘기죠. AX 플러스 BY는 예를 들어서 P가 된다. 그 다음에 CX 플러스 DY는 Q가 된다. 이런 연립방식을 행렬로 표현한다면 이게 A, B, C, D 계수행렬을 쓰고 그 다음에 X하고 Y를 쓰고 우변에 P와 Q 이렇게 써서 이렇게 행렬과 대응을 시킨다 그랬어. 여기서 연립방식 푼다는 것은 가간법, 대입법, 등치법들을 이용해서 X, Y 값을 구하는 거고 여기서 해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얘를 구하는 거지 이거. X, Y 이 행렬. 그래 이제 이걸 구하면 X는 얼마고 Y가 얼마인 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 계수행렬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계수행렬의 역행렬이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역행렬이 존재할 때만 곱할 수가 있는 거니까. 무슨 얘기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역행렬이 계수행렬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가 없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도형, 직선의 관계, 함수 여기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행렬이 존재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x, y를 구할 수 있고 x가 네모, y가 세모 이렇게 구했다면 우리 연립방식의 x는 얼마, y는 얼마라는 해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 해의 단위는 쌍이에요. 한 쌍의 해를 간다 그래. 한 쌍이란 뭐야? x값 하나, y값 하나가 묶어서 x값 하나, y값. 어차피 연립방식 푼다는 것은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x, y값을 구하는 건데 해라는 것이 뭐 x값만 나오거나 y값만 나오는 게 아니라 x가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한 쌍의 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행렬의 역행렬, 계수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행 곱해서 결국 한 쌍의 해를 갖게 돼. 이 한 쌍의 해가 갖는 의미가 뭔가를 봐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방금 제가 지금 칠판에 써놓은 이 연립방식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자, 우선 첫째, 만약에 3x 플러스 2y는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y는 1 이런 연립방식은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는 게 연립방식 해라 그랬죠. 또박또박 써야 되겠다. 연립방식의 해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연립방식의 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돼. 연립방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현재 이 식을 보시면 x하고 y에 관한 1차식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x하고 y에 관한 1차식이야. x하고 y에 관한 1차식을 만족하는 점은 어떤 자취를 이루느냐? 이런 직선이.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x도 1차, y도 1차인 식을 만족한다. 무슨 얘기냐?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겠죠?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으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x좌표, y좌표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x좌표, y좌표는 이와 같이 x, y에 관한 1차식을 만족하게 돼 있어요. 되겠어요? 그러면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것은,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x도 1차, y도 1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에 만족하는 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지금 보니까 또 다른 직선이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직선인데 이 직선도 x도 1차, y도 1차야. 그러면 x도 1차, y도 1차인 식을 만족하는 점의 자취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직선이 간다.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이 쫙 이렇게 있고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이 쫙 있다 보면 두 그래프에 교점이 있죠. 그럼 교점은 어때? 이 그래프 위에도 있고 이 직선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도 있고 이 직선 위에도 있으니까 결국 이 점의 x좌표, y좌표는 이 점의 x좌표, y좌표는 두 식을 모두 만족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방식을 풀어서 나오는 해라는 것은 결국 뭘 구하는 거냐?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왜? 연립방식이라는 게 뭐라 했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는 거야. 이 식의 대입에도 성립하고 이 식의 대입에도 성립하는 x, y 값을 구하는 연립방식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이런 두 직선의 관계로 보면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 y좌표는 이 교점이 이 그래프 위에도 있고 이 그래프 이 직선 위에도 있고 이 직선 위에도 있기 때문에 두 식을 모두 만족한 점이 되는 거야. 따라서 연립방식해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무슨 얘기죠? 연립방식해를 구한다.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한다. 그런데 두 직선의 관계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연립방식이 한 쌍의 해를 갖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 두 직선이 평행할 수도 있어.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다른 경우죠. 이럴 땐 두 직선에 교점이 없지. 교점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해를 구하면 해가 없다. 교점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 이런 경우는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라는 것을 또 다른 얘기로 우리는 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서 이걸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두 직선이 이렇게 일치할 수도 있어. 직선이 하나 이렇게 가는데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이런 경우는 교점이 어때요? 무수히 많다 이게. 무수히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다. 해를 구하라.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는 게 뭐냐? 도대체 해를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다. 너무 많으니까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할 수 없다 해서 이걸 우리가 부정이라고 그래요. 무슨 뭐 부정사건이 아니라 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너무 많아서. 이거는 두 직선이 일치할 때죠. 어떤 무슨 얘기겠어요? 그럼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건 뭐냐? 두 직선이 기울기도 같으면서 y절편까지 같은 경우.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경우는 딱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만, 일반화 시켰을 때는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ax 플러스 by는 p, 그 다음 뭐 cx 플러스 dy는 q, 이런 것을 연립해서 해를 구한다는 것은, 이런 연립 방식 해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데 두 직선의 관계라는 게 세 가지밖에 없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거나, 일치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해가 이런 두 가지 특이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아예 해가 없고, 이런 경우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아서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해서 이걸 우리가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두 직선은 이렇게 한 쌍해를 갖는 거고, 한 쌍해는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연구를 좀 해봐야 돼. 이게 이제 여러분이 사실 중학교 때도 있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해서 그 이론만 알면 아주 심플하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한 쌍해를 가지려면요, 두 직선의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그럼 우선 그것만 이해하세요.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 근데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으면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가 돼.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거, 평행한 경우도 기울기 같고 일치한 경우도 기울기 같은데, 두 직선 기울기는 같은데 이런 경우는 y절편은 다르지만 이건 y절편까지 갖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두 직선이 기울기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되고, 다른 경우에는 한 쌍해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같은 경우는 y절편이 같냐, y축이 이렇게 있으면 y절편이 같잖아, 둘 다. 이런 경우는 y축이 이렇게 있으면 y절편이 다르죠. y절편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해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기울기하고 y절편을 가지고 봤는데, 지금 이제 중학교 때 가보면은 우리가 이 직선들에 대해서 기울기하고 y절편 구하는 그런 공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시죠? y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일치함수 했을 때 이 x의 개수 얘를 뭐라 그래요? 기울기. 이때 b를 갖다가 y절편. 왜 이게 y절편인가 하면 y축과 만날 때는 x값이 0이야. y축과 만날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x에 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y는 b가 나오지. 억지로 열 필요도 없이.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했을 때 이게 x의 개수를 기울기, 그 다음에 이 b를 갖다가 y절편에 이렇게 있었는데, 직선의 식이 주어질 때, 직선의 식이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직선의 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y는 꼴로 바꾸려면 by는 나머지가 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요. 그 다음 양변을 b로 나누게 되면 여기에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런 형태 직선이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얘가 아까 y는 했을 때 얘를 기울기라 했고, 얘를 갖다가 y절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기울기가 있죠. 기울기가 얼마다 이런 것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우선 마이너스 놔둬보고, 이 b분의 a가, 여기는 b분의 a가 이게 2분의 1이든 4분의 2든 6분의 3이든 값들은 다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은 a 대 b가 즉 1대 2나 2대 4나 3대 6이나 다 똑같은 거야, 계산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울기는 A, B의 B와 관련돼 있다. 따라서 요게 아까 직선의 방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이 돼 있으면 이 A하고 B의 B가 같으면 두 직선은 기울기가 같아. 자, 그럼 이런 얘기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했는데, 제가 예를 들면요. 자, 만약에 여기에
2x 플러스 3y 이렇게 나가는 직선이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a 대 b가 2 대 3이야. 이게 4x 플러스 6y 이렇게 나간다면 2 대 3이나 4 대 6이나 똑같은데 뭐 2분의 3이나 4분의 6이나 똑같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 두 직선은 기울기는 같아. 기울기가 같았을 때 또 뭘 볼 수 있느냐? x의 계수 b와 y의 계수의 b도 같아요. 2 대 4나 3 대 6이나 똑같아. 그래서 x의 계수 b와 y의 계수 b가 같으면 우리는 두 직선은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여러분이 응용하면 아까 보니까 a와 b, x의 계수, y의 계수의 b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아. 근데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였거든. 그러니까 y의 계수하고 상수항의 b, 얘하고 얘 b가 같으면 y절편이 같은 거야. 자, 볼까? 예를 들어서 쭉 나가다가 여기 만약에 3y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가는 거. 여기에 대신 6y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가 있다면 이게 y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나 마이너스 6분의 2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y의 계수 b하고 상수항의 b가 같게 되면 두 직선은 y절편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미리 얘기하면 다시 두 직선의 관계는 이렇게 되거나 다시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세 가지가 있다 했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같지 않다. 그 다음 이런 경우는 두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다? 같다. 같은데 이거는 y절편은 다르다. 이건 y절편까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두 직선의 식이 주어질 때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거 하고 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0 이런 두 직선을 연립해서 푼다고 생각해요. 이 연립 방식. 연립해서 푼다는 것은 교점을 잡히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아까 보니까 x의 계수 b하고 x의 계수 b 그 다음에 y의 계수 b 이게 같으면 기울기는 같다 그랬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y의 계수의 b하고 상수항의 b가 같으면 y절편이 같다 했어. 이게 같으면 기울기 같고 이게 같으면 y절편이 같다 그랬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두 직선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지. 기울기도 같고 y절편 같으면 두 직선은 어떻게 돼요? 일치한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해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같지 않으면 이거 x의 계수 b, y의 계수 b가 같은데 상수항의 b하고는 같지 않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였어요?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 다르다. 그러면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 다르니까 두 직선은 어떻게 해요? 평행. 평행하면 이는 해를 갖지 않는다. 해가 없다는 것을 불능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직선은 기울기 같지 않다. 응? x의 계수비, y의 계수비 같으면 기울기 같다 했으니까 이건 기울기 같지 않다. 기울기 같지 않으면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러면 이 연립 방식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식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주어지면은 x의 계수 b하고 x의 계수 b하고 그 다음에 y의 계수 b 그 다음에 상수항의 b를 놓고 볼 때 이게 같으면 어떻다고요? 기울기 같고 이게 같으면 y절편이 같고 이거는 같은데 이건 같지 않으면 기울기 같은데 y절편은 다르고 이렇게 해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연립방식 모델을 얘기했을 때는 식이 이렇게 안 주어져 있죠? 어떻게 돼? 가만히 생각해봐. 얘들이 전부 어떻게 돼? 상수항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넘어가 있었어. 넘어가면 이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지. 넘어가면 여기서 C가 마이너스 C가 되고 C'은 마이너스 C'이 돼. 근데 어때? 여기에서 굳이 이걸 갖다가 왼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의 B 이것도 어때? 분모분야 마이너스 곱하기가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상수항이 우변에 있을 때도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건 그대로 써먹을 수 있겠지. 어차피 똑같이 마이너스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여기까지 오겠어요. 자, 그러면은 ax 플러스 by는 p다. 그 다음에 cx 플러스 dy는 q다. 이런 연립 방식이 있는데 둘 다 직선을 의미한다. 연립 방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다. 그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우리는 해는 한 쌍의 해를 갖거나 아니면 아예 해가 없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걸 구분한다. 그때 그거는 두 그래프를 일일이 그려볼 필요 없이 기울기하고 y절편의 관계를 보면 되는데 기울기를 보려면 x의 계수 b하고 잘 보세요. x 계수 y의 계수 b, y의 계수 b 그 다음에 상수항의 b 이 오른쪽에 있으나 왼쪽에 있으나 마찬가지니까 상수항의 b, p와 q를 쓰고 이 b를 쓰고 요게 같으면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같다. 이게 같으면 어떻게 된다? y절편이 같다. 같은데 이건 다르다.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행렬로 바꿔보자 이거야. 끝까지 열어야 돼. 이걸 그대로 행렬로 바꾸게 되면 여기서 계수 행렬 위에 있는 거 A, B 쓰고 밑에 있는 거 C, D 쓰고 변수가 X, Y니까 여기 열로 X, Y를 쓰고 우변의 상수항 P, Q를 썼을 때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도 이거하고 똑같이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X의 계수 B는 여기에서 이거, Y의 계수 B는 이거, 상수항의 B는 이거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연립 방식이 주어지고 이게 몇 쌍의 해를 가져라, 어떤 해를 가져라, 해를 갖지 마라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는 A 대 C, X의 계수 B, B 대 D, Y의 계수 B, 여기 상수항 P 대 Q를 쓴 다음에 이게 같다. 그럼 이게 같으면 잘 봐야 되는데 이 두 있으면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같아져. 됐죠? 기울기. 이게 같으면 어떻게 돼요? Y절편이 같다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이게 생겼을 때 무슨 일이냐? X의 계수 B, Y의 계수 B가 같지? 그럼 중학교 때, 아니야,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안 했어요? 4분의 1은 8분의 2와 같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같다 이런 거 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도 봐. 여기도 똑같이 이런 게 이것 대 이거하고 이것 대 이게 같다. 그러면 이 두 직선은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는 이렇게 곱한 거랑 같지? 응?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같다. 그러면 두 직선은 기울기 같아. 근데 이렇게 곱한 게 이렇게 곱한 거고 이렇게 곱한 게 이렇게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연립 방식이 만약에 기울기가 같게 된다면 이 계수행렬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게 같으니까 이 계수행렬에 대한 D가 자동적으로 0이 되겠지. 억지로 외울 필요 없이. 우리가 행렬에서 D 구하는 거 D는 이렇게 곱한 놈을 뺀다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곱한 거 곱한 게 같으니까 당연히 D가 뭐가 되겠어요? 0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 방식을 봤을 때 계수행렬에 대한 D가 0이다. 또는 계수행렬에서 이렇게 곱한 게 같다는 것은 이 두 직선은 기울기는 어떻다? 같다. 어차피 기울기 같으면 둘 중 하나라 그랬지. 기울기 같으면 둘 중 하나인데 두 직선이 기울기 같으면 평행할 수도 있고 또 두 직선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일치할 수도 있다 했잖아. 기울기 같은 경우. 되겠죠? 이 둘 중 하나가 된다 이거야. 그럼 뭐에 따라서 결정이 돼 있어? Y절편이 다르냐? Y절편이 같냐에 따라 결정이 돼. 그 X의 기울기는 여기서 끝났고 Y절편은 이게 같으면 Y절편이 같고 이게 다르면 Y절편은 다르다 그랬으니까 연립 방식이 굳이 나열되어 있지 않고 행렬로 표현되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딱 이걸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연립 방식이 있는데 연립 방식이 무수히 많은 해를 갖도록 하시오.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는 것은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래서 이 연립 방식이 부정이 되도록 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두 직선이 일치해야 돼. 일치하려면 기울기도 같고 어때? Y절편도 같아야 되겠지.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놓고 풀면 되겠는데 우선 기울기 같으려면 이렇게 곱한 거 곱한 게 어떻다? 같다. Y절편 같으려면 살짝 가리고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거 어떻다? 같다. 그럼 두 직선이 일치한다. 그러면 교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연립 방식에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만약에 이 연립 방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해라. 또는 불능이 되도록 해라. 불능이 된다는 것은 해를 갖지 않는다. 두 직선은 어떻게 된다? 평행해서 교점이 없어야 돼.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되겠지? 근데 기울기 같으면 어떻게 해? 아까 A 대 C하고 B 대 D 이거는 같고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되니까 P 대 Q하고 이건 같지 않다.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풉니까? 이거는 먼저 이걸 풀어. 여기 나온 답이 여러 개 나오겠지? 두 개가 나왔다. 그 답을 여기다 대입해봐. 대입해서 이 값하고 같지 않는 값만 답으로 갈아야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꺼번에 푸는 게 아니라 이걸 풀고 여기서나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현재 편의상 A, B, C라고 표현했지만 문제는 이런 데가 뭐 X니 K니 이런 게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그런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 대입을 해봐가지고 같지 않은 것만 답으로 갈아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현재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점수에는 도움이 안 돼. 출제는 이 다음부터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 다음 게 어렵냐? 더 쉬워요. 더 쉬워서 잘못하면 기절할지도 몰라. 그러면 방금 연립 방식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형태를 딱 보고요. 여기 A, B, C, D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 Y. 그러면 이거를 곱한다 생각하지 말고 계수행렬이다. 이거 윗줄이고 밑에 줄. 이게 X계수, Y계수죠? AX 플러스 BY야. 이건 뭐예요? CX 플러스 DY다. 그러면 AX 플러스 BY고 CX 플러스 DY인데 우변에 아까는 PQ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직선을 갖다 연립해서 푸는 거야. 근데 실제로 출제되는 거에는 90% 이상은 여기가 0, 0이에요. 그럼 0, 0이라는 게 뭐냐? 이 식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요. 이게 상수항이 0이야, 둘 다.
하다 보니까 이게 ax 플러스 by는 0. y 어디 갔지? ax 플러스 by는 0. 그 다음 또 밑에 건 뭐가 되겠어요? 밑에 거는 cx 플러스 dy는 0. 자, 고등학교 역행렬과 연립 방식 문제에서 90%는 이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좀 더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앞에 걸 공부하지 않고 이 앞에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다 보면 뒤에도 복잡하게 풀어. 정말 쉬운 문제들인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거하고 차이가 뭔가를 보세요. 기회수행렬에서는 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상수항이 0이야. 상수항이 0. 상수항이 0이죠. 자, 여러분 명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수항이 0이 되는 이런 x하고 y에 관한 1차 방식.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강의 듣고 나서 혼자 좀 또박또박 천천히 이렇게 적어도 돼요. 상수항이 0인 x하고 y에 관한 1차 방식은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을 뜻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앞에 ax 플러스 by는 0, cx 플러스 dy는 0이면 a, b, c, d 값은 바뀐다고 셈 쳐요. 근데 x, y 대신에 0, 0을 집어넣어 보세요. x는 0, 0 집어넣으면 a가 얼마가 되든지 b가 얼마가 되든지 0, 0 대입했으니까 0 만족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c가 얼마든 d가 얼마든 0 곱하고 0 곱하기 더하니까 0 만족해. 그 말은 두 직선이 모두 원점을 지나는 거야. 그래서 상수항이 0이 되는 상수항이 0인 x하고 y에 관한 1차 방식은 상수항이 0인 x하고 y에 관한 1차 방식. 자, 지금 10분간만 잘 들으세요. 상수항이 0인 x하고 y에 관한 1차 방식은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돼. 이유는 0, 0 집어넣으면 항상 성립. 0, 0 집어넣으면 CD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알겠죠? 그러면 얘도, 위에 있는 얘도 원점을 지난 직선이야. 밑에 것도 원점을 지난 직선이야. 그래서 교점이 정해져 있어. 얘들이 안 만날 수가 없어. 우리가 두 직선 어때? 안 만날 수도 있었죠? 평행하면 안 만날 수가 있어. 근데 이런 연립 방식은 평행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둘 다 원점을 지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점도 뭐가 되겠어요? 원점. 원점에서 안 만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연립 방식은 해가 정해져 있는데 x는 0, y는 0. 이걸 보통 심플하게 x, y는 0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x, y는 0. 왜? 둘 다 원점을 지나니까. 그러나 아까 연립 방식은 뭘 구하는 거랬어요? 교점을 잡히를 구하는 거야. 둘 다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해는 교점 0,0이니까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야. 어때? 얘기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점은 둘 다 지나고 있기 때문에 교점이 원점이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 해는 이미 고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죠. x는 0. 자, 갑니다.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x는 0, y는 0. 이외의 해가 존재하도록. 무슨 얘기일까 이게? 이런 연립 방식을 풀어서 x는 0, y는 0이라는 해는 당연한데 이 이외의 해도 존재하도록 해라. 그럼 x는 0, y는 0 이외의 해가 존재하라는 것은 두 그래프가, 두 직선이 원점 이외의 점에서도 만나도록 해라는 얘기야. 어떻게 되겠어요?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해라. x는 0, y는 0 이외의 해가 존재하도록 해라는 얘기는 두 직선은 어차피 원점에서 만나니까 당연히 이건 해가 되는데 이 원점 이외의 점에서도 만나도록 해라 이런 얘기야. 방법이 뭐가 되겠어요? 두 직선이 일치하는 수밖에 없죠. 두 직선이 일치해야 원점 이외의 해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형태의 문제가 주어지고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해라 그런 얘기는 두 직선이 어떻게 되라? 일치하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둘 다 원점을 지나니까 y절편은 같지. 그러니까 y절편은 같으니까 기울기만 같으면 되는 거야. 이 두 직선의 기울기만 같으면 어차피 둘 다 원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까지 같으니까 일치하게 된다. 그런데 기울기가 같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 했지만 x의 개수비 a 대 c와 y의 개수비 b 대 d가 어떻다? 같다. 근데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곱하면 그런 게 어떻다? 같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걸 우리가 횡률로 표현할 때는 a, b, c, d, x, y equal 0, 0 이렇게 표현할 텐데 이런 연립 방식이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해라는 얘기는 이 두 직선이 일치하라는 얘기고 일치하려면 기울기만 같으면 된다. 어차피 y절편은 원점이니까 기울기만 같으면 된다. 기울기 같으려면 x의 개수, y의 개수비가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곱한 거로 한 게 같다. 그러면 행렬에서는 이렇게 곱한 게 같다. 따라서 이 개수 행렬에 대한 d가 얼마 되겠어요? 0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어쨌든 공식에 이렇게 놓고 나왔는데 원리 아시겠죠? 원리를 아주 심플하게 외우지 않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이 봤던 연립방식 형태가 실제로 출제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패턴인데
계수행렬 A, B, C, D,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X, Y, 그 다음 우변 여기 나와 있는 게 0이다. 되겠죠? 이런 꼴은 연립방식 해를 구하는데 둘 다 몇 X 몇 Y는 0, 몇 X 몇 Y는 0. 상수항이 0인 X와 Y가 일치함수 두 개를 연립해서 풀으라는 얘기야. 근데 연립방식 해는 뭘 구하는 거라고요?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다. 근데 상수항이 0이니까 둘 다 어떻다? 원점을 지난다. 둘 다 원점을 지난다는 것이 이미 Y절편은 같다 이거예요. Y절편이 이미 같아. 그러니까 만약 혹시 일치할 일이 있으면 기울기만 같으면 된다.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아주 심플하네. 자, 그래서 이 연립방식이 X는 0, Y는 0 이 외의 해를 갖도록 해라. 이 말의 의미. 알겠죠? 그러면 두 직선이 둘 다 원점을 지나는데 원점 위에 점수 만나도록 해라. 그러려면 두 직선은 일치하는 수밖에 없다. 일치하려면 기울기만 같으면 된다. 기울기 같으려면 이렇게 곱한 거 곱한 게 어떻다? 같으면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D는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아주 대충 보지 말고요. 이게 잘 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알았어. 이런 연립 방식이 X는 0, Y는 0 유해를 가지려면 이렇게 곱한 건 같으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X의 개수비, Y의 개수비가 같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출제가 될 때 있잖아요. 출제가 될 때 여기에 00이 아닌 경우도 있어. 그럼 여러분 이런 꼴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 꼴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보면 여기 X하고 Y 보이죠? X하고 Y가 여기 있고요. 이것도 0, 이것도 0. 잘 보세요. 이것도 X는 0, Y는 0, 2회를 간다는 것은 이거 0, 이거 0, 2회를 갖도록 했을 때는 이렇게 곱한 놈은 같다를 푼다. 이해가 됐잖아요. 이게 숙달이 돼야 돼. 자, 다시. 이게 얼마라고요? 0. 이거 0, 2회의 해를 갖도록. 한 번 더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0, 이거 0, 2회 해를 갖도록. 다시. 이거 0, 이거 0, 2회 해를 갖도록. 무슨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자리에가 X-1, Y-1 나왔으면 새로운 문제라서 1을 벌리면 안 돼. 조금 전에 잘만 따라했으면 되는데 이거 0, 이거 0, 2회를 갖도록. 이거 0, 이거 0, 2회를 갖도록.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될 때는 X는 1, Y는 1, 2회를 갖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문제인데 아까 이 자리에 X하고 Y가 있을 때는 X0, Y0인데 이 자리에 X, Y, 이런 게 와 있지? 그러니까 이게 0이 된다는 게 X가 얼마야? 1. 이게 0이 된다는 게 Y가 1. 그래서 X는 1, Y는 1, 2회의 해를 갖도록. 이렇게 되는. 또 이게 아무리 변형돼도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Y 돼 있을 때 많이 변형되는 유명 문제 중에 하나가 우변에 00이 나오지 않고 우변에 다른 게 나와 있을 때. 이런 거. 여기에 만약에 뭐 1, 2, 뭐 0, 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형태가 아니지. 조금 전에 봤던 형태는 우변에가 뭐가 나왔어 이게. 0, 0 다 비어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항을 시켜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AX 플러스 BY 이게 AX 플러스 BY고 우변은 이게 X 플러스 2Y야. 그럴걸 X의 개수 Y 개수니까. 그럼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이항하잖아. 한쪽 0을 만들려면. 그럼 여기 AX니까 여기 X가 넘어가면 뭐가 돼? 마이너스 X 되지.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X. 여기 2Y는 넘어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Y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전개해서 이항하는 게 아니라 상태에서 가만히 보니까 금방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여기 보면 X, Y 이렇게 돼 있는데 우변에 있는 걸 다 넘기고 싶다. 그럼 여기에는 1하고 2가 X개수, Y개수야. 1이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X니까. 이게 A가 뭐라? A,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는 원래 BY, 여기는 얼마야? 2Y. 넘어가니까 뭐가 되겠어요? B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죠. 하다 보니까 이해만 되면 그 다음부터 줄줄 넘기면 C에서 0을 빼니까 C. D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D 플러스 1. 이게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으니까 얼마 되겠어요? 0, 0 이렇게 되죠. 무슨 양이죠? 좀 더 심플하게 이런 것도 있겠지. 우변의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만약에 뭐 K, X, Y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우리 조금 전에 문제 풀었을 때 우변이 뭐가 돼야 돼? 0, 0이 돼야 돼. 이거는 K가 실수야. 위에는 KX야. 밑에는 KY. 그러니까 위에는 이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게 KX고 이게 KY라고. 그럼 이때는 뭐야? KX만 넘어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A, B가 각각 X하고 Y의 개수였는데 이 KX를 넘겨서 0으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KX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K 이렇게 바꾸는 거죠. 곱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심플하게. 여기는 원래 CX, DY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KY지. KY가 밑에서 넘어가. 그러니까 이 0이 되면서 KY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KY가 되겠지. 이게 X개수, Y개수. 여기에 마이너스 K. 이런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런 연립 방식이 X는 0, Y는 0, 2회를 갖도록 해라 했을 때는 이렇게 곱한 거 곱한 게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앞에 게 단단하지 않으면 또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더 쉬운 거.
완벽하게. 여기에 그냥 XY만 나온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위에가 뭐야? 1X, 밑에는 1Y. 그러니까 AX 플러스 BY는 X야. 또 이런 경우는 X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0이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죠. X가 넘어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AX 마이너스 X. 알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CD, 그럼 X계수 Y계수인데 여기 Y야. Y를 밑에서 넘기면 0이 되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Y가 되겠지. 원래 DY인데 DY 마이너스 Y 이런 꼴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D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수를 바꾸고. 그럼 0, 0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런 연립 방식이 X는 0, Y는 0, 2회를 갖도록 해라.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로 본 게 어떻다?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얘기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린 거는 이게 전 세계적인 공통 설명이 아니야. 이거는 왜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했냐면은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연립 방식을 어렵다고 하는 학생 별로 없어요. 연립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기울기나 y절편이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들어본 적이 있어.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굳이 지금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 어렵게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나 이게 행렬 쪽으로 가게 돼서도 혹시 여러분 책의 교과서나 또는 참고서나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설명을 안 한 선생님들이 더 많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학교 시험에 답을 쓰잖아요. 답을 쓰면 야 이 답이 이게 좀 어색하다 너 이게 뭐 엉터리랑 이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 이걸 설명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도 여러분이 문제를 쉽게 풀어 딱 보고 이거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혹시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답을 쓰라 그랬는데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러면 되지. 이거는 조금 근거가 빈약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표준적인 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보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만약에요. 여기 그 A, B, C, D. 자, 이렇게 계수행렬 있고요. 계수행렬. 그 다음에 여기 X하고 Y. 그 다음에 여기 0, 0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런 경우 이 앞에 계수행렬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몇 x 몇 y는 0, 몇 x 몇 y는 0. 우리가 아까 알다시피 두 직선이 모두 뭐야?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모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열방식 해를 구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해를 구한다는 게 뭐야? 해를 구하는 게 바로 얘를 구하는 거지. 얘를 갖다가 우리가 구해서 만약에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이게 이 연립 방식에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한 쌍의 해만 구할 수 있는 거야. 어차피 두 직선이 원점을 지나잖아. 원점을 지난 상태에서 둘 다 원점을 지나면 그 원점이 바로 해가 된다고.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경우에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이런 설명을 잘 들었으면 이게 충분히 연결이 될 텐데 우리가 이런 연립 방식, 우변이 00인데 이게 우변이 00인데 이런 연립 방식을 풀었는데 우리가 이런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얘를 없앨 수 있었다는 뜻이야. 얘를 없애니까 고로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없애려면 행렬은 나눠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행렬에 뭘 곱해야 돼? 역행렬. 양변의 이 행렬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야 되겠지. 그럼 이 행렬의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이 행렬에다 이 행렬의 역행렬을 곱하니까 계수행렬을 곱하니까 단위행렬. 단위행렬은 곱하나 마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우변은 원래 우변이 00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 계수행렬의 역행렬을 곱했다 셈 쳐봤자 이 계수행렬이 역행렬이 어떻게 돼 있든지 여기가 00이니까 곱하게 되면 0 곱하게 되면 0 해서 x는 0 y는 0이라는 해를 갖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해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뭐야? only 이 해 하나만 갖는 거야. x는 0 y는 0이라는 해만을 갖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x는 0 y는 0 이외의 해도 가져란 얘기야. 이외의 해도 가지려면 이런 일이 되면 안 돼.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 계수행렬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서 x, y는 00이라는 유일한 한 쌍의 해만을 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뭐야?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해라. 이외의 해를 가려면 이런 일을 막아야 되겠지. 이런 일이 생기면 x는 0, y는 0이라는 해밖에 안 나오니까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가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얘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 얘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이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지. 이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행렬에 대한 d가 0이 돼야 되죠. 역행렬은 d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곱한 한 게 같다. 이렇게. 어때? 이게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연립 방식에서 혹시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해라 했을 때 계수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므로라고 한 줄만 적으면 선생님들 다 통과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다 끝났어. 사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2번, 3번 거쳐서 이제 뭐 수능 특강 곧 있잖아. 수능 특강 문제들을 풀어서 가는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여기에 응용된 것들이 다 쉬운 얘기거든. 다 그 말이 그 말이야. 똑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영어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ES라고 지난 시간 얘기했죠. ES라는 게 우리가 발음 조심해라 했지. ES 이렇게라 했어요. ES가 아니야. 요새 어디 ES는 한국말입니다. 알겠죠? 뭐 ES 25인가 뭐 이런 데도 있지. 그런 것처럼 그 ES는 한국말이고 ES 이렇게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한 거, 지금 이 개념 설명에서 공부하는 게 바로 ES를 공부하는 거예요. ES를 갖다 공부하는 건데 우리가 뭔가를 갖다 ES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변형들이 가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있어요?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 뭐 영화 많이 나죠. Why not? 왜 안 되겠어요?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뭐 몇 가지 ES에 관련된 것이 한 10가지 정도 돼, 10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 지금 현재 공부한 여기를 갖다가 반복해서 가야 돼요. 머릿속에 완전히 잡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행렬 지나면 지수와 로그라는 게 있어. 로그에 가면 방금 조금 전에 XY 있죠? XY 연립방식에서 XY 자리가 로그 X, 로그 Y가 나와. 그때는 X는 1, Y는 2회를 갖도록. 제가 설명 끝난 거나 마찬가지 사실. 이 앞에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로그 X, 로그 Y 또는 로그 2X, 로그 2Y 이렇게 와도 다 같은 문제들이에요. 우변 00 또 계수행렬 XY. 기본 틀 원리를 알아둬야 된다. 무슨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특히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기초 튼튼하게 해야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있어요. 이게 밑에가 부실한 상태에 자꾸 위에 올리니까 이게 녹아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역행렬 원리 방식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래프와 행렬 1시간에 제가 개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